첩첩산중 깊은 아침 골목 어귀에 자리 잡은 막고의 간판이 햇살에 반짝입니다. 전국 100여 개 가맹점을 거느린 이 유명 음식점은 주말마다 손님들로 북적이곤 하죠.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매장은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이른 후반으로 보이는 한 할머니가 들어섭니다. 정인숙 할머니는 조금 낡은 옷차림에 허리가 살짝 굽은 모습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어요. 매장 안에서 주문을 받던 직원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 역력하네요. 또 이런 손님 오셨네. 카운터 앞에 선 정인숙 할머니는 키오스크 화면을 어리둥절하게 바라봅니다. 화면을 몇 번 터치해보지만 주문 화면은 계속해서 처음으로 돌아가고 말아요. 할머니의 주름진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망설이다가 결국 근처에 있던 직원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저기, 학생,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직원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퉁명스럽게 버튼 위치만 대충 가리키고는 다른 일을 하러 가버리죠. 정인숙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다시 키오스크와 씨름합니다. 그 모습이 매장 안 젊은 손님들의 눈에는 답답하고 느리게 보이는 듯합니다. 마침내 할머니는 어떻게든 주문을 완료하고 발급된 영수증을 들고 음식을 기다립니다. 음식이 나오자 정인숙 할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트레이를 들고 자리를 찾아 걸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의 손이 미끄러지면서 국물 일부가 바닥에 쏟아지고 말았어요.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고 몇몇은 인상을 찌푸리며 서로 속삭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인숙 할머니가 황급히 핸드백에서 휴지를 꺼내려 하자 20살 초반으로 보이는 직원 박지연이 크게 한숨을 내쉬며 달려옵니다. 지연의 표정에는 짜증이 역력했죠. 할머니는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치울게요. 그러나 지연은 할머니의 말을 무시한 채 성가신 듯 말합니다. 됐어요. 그냥 나가세요. 바닥을 쓱쓱 닦으며 눈살을 찌푸리는 모습이 다른 손님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때 다른 직원이 다가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다시 주문하시겠어요? 그 말을 들은 지연의 표정이 더욱 일그러집니다. 뭘 또 시켜? 이런 사람은 나가야지. 목소리를 낮추려 했지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들을 수 있었어요. 정인숙 할머니도 그 말을 들었음이 분명했습니다. 지연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충격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늙으면 나가 죽어야지. 정신도 못 차리고 살면서 남한테 피해나 주고. 이래서 고려장이 필요하다니까. 그 순간 매장 안에 흐르던 잔잔한 배경음악만이 들릴 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몇몇 손님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어떤 이는 휴대폰을 꺼내 이 상황을 몰래 녹화하기 시작했죠. 순간 매장 안에 정적이 감돕니다. 손님들은 충격에 빠진 듯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있어요. 박지연의 말을 들은 몇몇 손님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작게 속삭입니다. 저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 요즘 젊은 애들은 어르신한테 예의가 없어. 정인숙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위험이 있었죠. 주름진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깊은 실망감이 서려 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에서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그때 매장 한쪽에서 매니저가 급히 달려옵니다. 표정이 굳어 있네요. 매니저는 직원들 쪽으로 허겁지겁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큰일 났어. 저 할머니 그냥 손님이 아니야. 직원들의 얼굴이 갑자기 하얗게 변합니다. 지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매니저를 바라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직원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입니다. 매니저의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정인숙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직원들을 바라봅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변합니다. 더 이상 주눅 든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 눈에서는 세월의 지혜와 강인함이 느껴지네요. 내가 누군지 알고 하는 말이냐?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매장 전체가 다시 한번 숨을 죽입니다. 지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매니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입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매장을 감싸고 있습니다. 막고을 창업자이자 회장인 정인숙입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지만 매장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갑니다.
그 말을 들은 직원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어버렸어요. 특히 박지연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죠. 매니저는 이미 상황을 파악한 듯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습니다. 사실 정인숙 회장은 50년 전 작은 국밥집에서 시작해 막고울이라는 브랜드를 전국적인 프랜차이즈로 성장시킨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났지만 지금도 미스터리 쇼퍼처럼 가끔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매장 안 손님들 사이에서도 작은 술렁임이 일어납니다. 몇몇은 할머니의 이름을 듣고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어요. 막고울의 창업자가 이런 대접을 받았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설마요. 할머니가, 대표님? 지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한 말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정인숙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내가 바로 그 늙어서 죽어야 한다는 사람이고요. 그 말에는 묵직한 그러나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정성껏 일구어온 브랜드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를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죠. 매니저가 황급히 나서서 사과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인숙 회장의 시선은 여전히 지연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 눈빛은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과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막고울 본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제 있었던 사건이 회사 내부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 소식을 전하고 있었어요. 본사 조사팀은 즉시 해당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CCTV 영상을 모두 확인하겠습니다. 본사 감사팀장의 말에 매장 직원들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지연은 구석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옷자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감사팀은 매장의 CCTV 영상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화면 속에는 정인숙 회장이 키오스크 앞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 그리고 직원들이 귀찮다는 듯 대응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지연이 했던 모든 말들이 음성으로 녹음되어 있었죠. 이건 명백한 고객 모욕 사례입니다. 감사팀장의 말에 매장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본사에서는 해당 영상을 검토한 후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성명을 발표했죠. 이런 직원은 막고울의 철학과 맞지 않습니다. 당장 해고 조치하겠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서 해고 통지를 받았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공포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제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깨달은 듯했죠. 대표이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모든 가맹점의 교육 강화 조치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손님을 존중하는 막고울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는 프랜차이즈 직원의 노인 모욕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사건의 개요와 함께 막고울의 공식 입장이 소개되었죠. 해고 이후 박지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매장 내 상황을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그녀는 순식간에 노인 혐오 발언을 한 음식점 직원으로 유명해졌어요.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는 그녀를 비난하는 글이 쏟아졌고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었음에도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너 그 영상 속 사람이지? 학창 시절 친구들과 만났을 때도 불편한 질문이 이어졌어요. 친구들의 눈빛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죠. 지연은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취업 시장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아르바이트 면접에서조차 거절당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고객 서비스를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면접관의 말은 부드럽지만 단호했어요. 지연은 자신의 과거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그날의 기억이 악몽처럼 떠올랐어요. 할머니의 실망감 가득한 눈빛, 자신이 내뱉은 잔인한 말들, 그리고 그 후의 모든 혼란.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되었죠. 한편 막고울 본사에서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고객을 존중하지 않는 직원은 우리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며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단 몇 초의 말과 행동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이야. 그녀의 눈에는 후회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깊이 깨닫게 된 순간이었어요. 막고을 본사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돕니다. 정인숙 회장을 모시고 긴급 임원회의가 열렸어요. 임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회장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50년을 일해온 내 가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네. 정인숙 회장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대표이사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철저한 교육과 시스템 개선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숙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과는 받아들이지만 이번 일을 그냥 넘기고 싶지는 않구나. 그녀의 눈빛이 단호해졌어요. 내가 직접 전국 가맹점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고 싶네. 그렇게 일주일 후 정인숙 회장은 서울 본사 강당에서 전국 가맹점 매니저들과 직원 대표들을 모아놓고 특별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현장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녀의 말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장사란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일이야. 회장의 말에 직원들이 숙연해집니다. 정인숙 회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저 정성과 예의 그리고 손님에 대한 존중만 있었지. 그것만으로도 지금의 막고을을 만들 수 있었던 거야.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닿는 듯했어요. 강연이 끝나갈 무렵 정인숙 회장은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남깁니다. 고객을 외제차처럼 대할 필요는 없어도 최소한 사람으로는 대해야지. 정인숙 회장의 강연 이후 막고을은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본사에서는 고객 존중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 가맹점에 배포했어요. 모든 신입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이 교육을 받아야 했고 기존 직원들도 정기적인 재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고객을 평등하게 대할 것. 이 문구는 막고을의 새로운 비전이 되었죠. 매장 곳곳에는 이 문구가 적힌 포스터가 붙었고 직원들의 이름표 뒷면에도 작게 새겨졌습니다. 몇 달 후 같은 매장을 찾은 한 노인 손님이 키오스크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새로 채용된 직원이 밝은 미소로 다가갑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까요? 직원은 친절하게 메뉴를 설명하며 키오스크 사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노인 손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고맙구나, 학생.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매니저의 얼굴에도 흐뭇한 미소가 피어났어요. 벽에 걸린 막고을 창업주 정인숙 회장의 사진이 그 모습을 내려다보는 듯했습니다. 한편 박지연은 작은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벌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점차 노인분들과 교감하며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교만함이 없었고 대신 겸손과 따뜻함이 자리 잡았죠. 지연 양,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 80대 할머니의 말에 지연은 진심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그녀의 대답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한순간의 행동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막고을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소중한 메시지였습니다.